네, 관련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0시에 발표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첫 환자가 발생한 지 75일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1062명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조금 전 이 이상현 기자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더니 이제 10,000명을 넘긴 했는데 또 격리 해제자는 한 60%, 그래서 절반을 훌쩍 좀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고비는 아주 위험한 고비는 조금 넘겼다고 볼 수 있을지요? 뭐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 감염증이 나타났을 초기에는 굉장히 큰 숫자로 알았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2월 29일에 909명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엄청난 숫자고 공포스러웠었는데 네. 사실은 이 시기에 다른 외국의 나라들은 이 중국을 빼면은 미미했었어요. 환자 발생수가. 우리나라가 2위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네.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보니까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구나. 그런 정도의 숫자가 되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좀 무서운 부분들은 3월 13일 이후로는 격리 해제자가 확진자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지금 60% 완치율까지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아직도 우리 사망률은 좀 높은 편으로 1.7%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것들은 이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입국자들 중에 이 확진자가 한 40%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해외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는 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입국자를 2주 격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는 될 것이라고 보고 총리님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요. 네. 근데 더 좀 우려가 되는 분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 원내 감염이 잘 잡히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반면에 네. 대구 경북 지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안정이 돼서 아마 처음부터 이 신천지 교인부터 시작한 이 전파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어 있었는데 점점 감소를 해서 사실 해외에서 입국되는 확진자를 빼면은 전체적으로는 하향 안정세가 확실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이 단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완전히 방역이 잘 들었다 하는 것이 아직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수도권이나 해외 유입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국외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은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정점인 건지 아니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를 보면 스페인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거의 정점을 찍었죠. 네. 찍었다는 얘기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증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2월 29일 날 909명이라는 아주 폭발적인 환자가 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전체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증가세는 주춤하게 되면은 실제로 방역이 어느 정도 듣는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네. 하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고 결국은 유럽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시점에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언제 이것이 잡힐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미국은 더 늦었기 때문에 진단 자체를 너무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이런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방역이 어느 정도 들으려면은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뭐 전 세계 지금 뭐 100만 명까지 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외 유입 사례가 지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 과거에 대구 경북이 많았다면 지금 수도권 확진자 수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한번 좀 검사를 워킹스루 방식으로 하겠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실효성은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랑 좀 많이 겹쳐서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시민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유럽발이나 혹은 미국발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유증상자가 아니면은 2주간 격리거든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지만 유독 서울시 거주자만은 잠실에서 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럼 잠실에서 하냐 인천공항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서울 거주 이외의 사람들하고는 그럼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재정적인 문제도 이게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이거든요. 네. 잠실에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루에 1000명 정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이 1000명 정도를 할 때 그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집에 돌아가는 교통기관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예. 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입국하는 사람들이 7,500명 정도 되는데 또 14일간 격리를 한다고 그러면 약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이 자가격리 수준에서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전수검사하기는 우리 방역, 검역 능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도와서 어느 정도 이런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의미로 보면은 입국하자마자 바로 했을 때 과연 2주일 안에 큰 의미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무증상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결국은 2주일은 다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이 자가격리 수칙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어제 하루에 8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해외 유입 확산을 우려하며 경계를 높일 것을 주문했는데요.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약 35%가 유학생 등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에 입국한 분들이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역사회와 접촉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한 관리와 여력이 있다면 진단검사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사실 이달 1일부터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52명의 자가격리 위반자가 적발됐다고 해요. 사실 이 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 입국 절차라는 이 개념은 아무리 공무원들 방역당국이 잘 능동감시를 한다 할지라도 네네. 본인이 증상을 신고하지 않는 한 또 본인이 그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한 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여러 명의 그 위반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는 있어서 지역사회 전파가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족 간의 전파가 한 8%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네. 높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자서 생활한다든지 식사를 같이 안 한다든지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실제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4월 1일 이전에 입국하신 즉 미주나 또는 유럽발이 아닌 일반 국가들에서 오신 분들은 이 자가격리 수준인데 그분들이 또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설격리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가격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역당국의 능력이 이 모든 사람을 검토 또 관리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서는 아마 이 입국하는 사람들 자체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의료 접근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줄어들질 않을 것으로 보여서 네. 이 방역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방역 역량, 검역 역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일반 국민들도 이 시민의식으로 얼마나 자가격리 수준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것들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자가격리 수칙 잘 지켜서 무엇보다 추가적인 집단 감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아직 사례가 큰 건 아닙니다만 강원도 철원과 경남 진주 지역에서 같은 대중 목욕탕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욕탕, 사우나를 통해서도 이게 감염이 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 처음부터 이 목욕탕, 이런 사우나, 이런 찜질방 이런 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의논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목욕탕 안에서 사실은 물을 통해서 감염된다기보다는 예. 목욕탕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여러 가지 탈의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공통적으로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의 소독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무증상 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 지금 이 나온 역학 정보들도 네네. 사실은 그 환자로 확진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증상이었지만 환자였었다 하는 과거형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접촉을 했을 때 다 감염이 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인 위생 수칙, 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독, 즉 목욕탕이라든지 이와 같은 실내 환경 중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같이 머물고 있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얼마나 소독을 잘해서 과연 이 생활 방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환기도 또 잘해야 되는데 목욕탕 같은 데도 환기도 또 상당히 어려워요. 또 찜질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밀폐된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합쳐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목욕탕이나 이런 데가 더 감염이 잘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소독, 방역 수칙이 더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잘 지켜져야만 되고 지금 같아서는 뭐 목욕탕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목욕탕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염자로 보면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목욕탕 주인이 소독을 잘하고 환기도 잘 시키고 환경을 더 깨끗이 하는 것 특히 문손잡이라든지 뭐 신발장이라든지 옷장 손잡이 같은 것들은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하고 나면 꼭 소독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생활 방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지침은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사실 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덥거나 습한 환경에서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꼭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고 바이러스 쪽에서 보면 분명히 약해집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약해지고 또 반대로 우리 몸은 추위가 없어지면은 면역력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환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겨울에는 문 열기 어렵지만 지금 얼마든지 환기를 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꼭 온도라는 문제가 그거 하나만으로 되지 않지만 결국은 이 걸려있는 사람들, 무증상자인 사람들, 서로 간의 거리, 즉 감염된 사람들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거리를 얼마나 띄울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중간에 마스크를 얼마나 써서 감염을 방어할 수 있느냐. 또 여기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중간에 한번 걸려서 면역된 사람이 있다면 이 거리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염이 더 잘 되고 온도는 그다지 큰 변수는 아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 그 중국의 상황에서도 보면 뭐 온도가 높아지면 상당히 줄어졌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환자들이 많이 지역사회에 있을 때에는 그 온도랑 별로 상관없이 이 인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온도 문제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긴장감은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